레키로나주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 CNN 인도네시아 보도 내용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7월 13일 저녁 8시 42분이죠. 어저께 밤이죠. CNN 인도네시아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BPOM 즉시 치료제 레그담비맙에 대한 긴급 허가를 부여. CNN 인도네시아 2021년 13일 7월 화요일 20시 42분 이렇게 돼 있죠. BPOM은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의 식품의약감독청이 되겠습니다. 즉 레키로나주에 대한 긴급 허가를 지금 부여할 가능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사진 아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감독청의 책임자인 페니,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이 레그담비맙 치료제에 대해서 EUA는 뭐냐면은 긴급 사용 승인이죠. 긴급 사용 승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카르타 CNN 인도네시아고요. 식품의약품 감독청의 페니 루키토 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레그담비맙 브랜드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즉시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약물은 중증 증상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단일 클론 항체형이다. 그리고 살펴보게 되면 7월 1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하원위원회와의 온라인 실무회의에서 페니는 2021년 7월 셋째 주에 긴급 사용 승인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경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내에 인도네시아에서 레키로나주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도 내용 기사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단일 클론 항체형 약물은 한국과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고, 최근에 임상 데이터 측면이 요구사항을 충족했으며 양질의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 및 유통을 허가한 물질은 렘데시비르하고 파비피라비르, 요 두 가지 유형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월 셋째 주니까 이번 주 내로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지금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서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조금 더 좁혀서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12일 현재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어서고 있잖아요. 한 달 전만 해도 10,000명대에서 지금 4만 명대로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특히 의료 시스템까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 급박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게 되면 1회 이상 접종한 것이 약 13.4%고요. 접종 완료된 것이 5.5%입니다. 숫자가 상당히 낮죠. 비교로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회 이상 접종률이 30.1%잖아요. 접종 완료율은 11.4%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의 백신 접종률이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부분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인구수를 봤을 때 세계 4위잖아요. 인구수가 2억 7,600만이니까요. 세계 4위 수준이고, 그 다음에 GDP 수준을 봤을 때도 세계 16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국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경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레키로나주 쪽에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뭐 수출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과 더불어서 수출 계약건도 진행이 빨리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출 계약 규모라든가 또 시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나는 것이죠. 일전에 기우성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 시장이 물론 크지만 치료제 시장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주문이 몰려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은 상황인데 이제 어디선가는 먼저 이게 물꼬가 좀 트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도네시아와의 수출권이
가시화가 되고 이것이 또 이제 매출로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셀트리온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7월 중에 델타 변이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수출건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들이 여러분 팩트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자꾸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아니고 팩트는 팩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는, 이러한 팩트들이 중요한 것은 실적과의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물론 이와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이 0.76% 하락, 헬스케어는 1.43%, 그리고 제약은 3.59%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 161억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상황을 보면은 24,000주죠. 거의 비슷한 상황, 최근에 공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61,000주를 매도를 한 상황, 61,000주 가운데서 창구별로 봤을 때는 16,751주가 모간 스탠리에서 매도를 한 거잖아요. 결국 그렇다면은 이 모간 스탠리는 공매도 쪽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구별로 외국계 매수는 없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거래량도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조용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 재료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물꼬가 트이는 상황이 또 한편으로는 올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공매도 평균 가격에 거의 주가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좀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면 언제든지 쇼커버링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증가가 어떤 형태든 나와야만 주가가 크게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가든 어떤 방향을 정할 건데요. 따라서 거래량 추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는 오늘 1.43% 하락세를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79억의 매도를 보인 상황이고요. 공매도는 오늘 65,000주죠.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외국인들의 매도 전체 규모는 71,000주니까요. 대부분 역시 공매도일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25,000주 JP 모간 쪽에서 독점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창구별로 봤을 때 JP 모간하고 모간 스탠리가 지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대해서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매도 쪽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따라서 일단 상황을 조금 더 보자,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매도 평균 가격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쇼커버링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놓여 있다는 측면,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어느 순간이든 언제든지 헬스케어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이잖아요. 물론 오늘 외국인들도 97억의 매도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오늘 68,000주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61,000주의 매도잖아요. 기관들 매도가 좀 많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음봉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 연이틀 나타나는 상황이죠. 따라서 모양상으로는 지금 이 박스권 저점대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계 쪽에서 25,000주죠. CS 노무라 쪽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매수는 UBS 쪽에서 854주 정도 불과했습니다. 전체적인 공매도량은 41,000주로서 전일보다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중 측면에서 평소와 비슷한 상황의 공매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약은 내일이 중요한 고비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내일 양봉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지지력은 생기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의를 조금 더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어떠한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요. 너무도 지치고 답답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요 수출권이란 것이 직접적으로 계약이 되면서 매출로서 숫자가 잡힌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개념보다는 직접적으로 계약이 나오고 수출권이 나오는 상황들, 그리고 규모가 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규모가 또 생각보다 작은 상황이 나온다면 주가에 모멘텀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의외로 규모가 크게 나온다면 매출의 기여도가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수출권이 연달아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는 상황이죠. 한편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요. 2분기 실적, 즉 기존의 제품들 전혀 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를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